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요즘 마지막으로 새로 배운 게 언제입니까? 어제? 지난주? 아니면 작년? 혹시 기억조차 나지 않으시나요?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아니, 제 주변의 많은 분들이 그랬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손에서 명함이 사라지고 나서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지 않게 되고 나서 우리는 무언가를 배우는 일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혼자 사는 것, 건강을 잃는 것, 돈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것들도 고통스럽습니다.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진짜 비극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더 이상 배우지 않기로 결심하는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오늘도 TV 리모컨만 들고 채널을 돌립니다. 뉴스, 드라마, 예능, 다시 뉴스. 점심 먹고 또 리모컨. 저녁 먹고 또 리모컨. 침대에 누워서도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짧은 영상만 넘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감정 없이.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일주일이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봅니다. 표정이 없어요. 눈빛이 흐릿해요. 말할 것도 없어요. 어제 한 이야기를 오늘 또 하고 작년에 한 이야기를 올해 또 하고 자녀들이 모처럼 전화하면 같은 얘기만 또 하니까 네네 알았어요 하고 빨리 끊으려고 하죠. 이게 혼자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머리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굳었기 때문입니다. 배움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아주 오래전 사람 한 분을 모셔오려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공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도 더 전에 살았던 분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 옛날 사람이 지금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런데 말입니다. 공자는요, 우리보다 먼저 늙어본 선배입니다. 나이 먹는다는 게 뭔지, 인생의 각 단계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평생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70살까지도 학생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70까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공자가 남긴 한 가지 비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늙지 않는 사람의 비밀입니다. 주름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흰머리가 안 난다는 뜻도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궁금해하고 질문하고 배우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 늙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은퇴하셨나요? 아니면 곧 은퇴를 앞두고 계신가요? 그럼 아마도 이런 경험들 중 몇 가지는 해보셨을 겁니다. 아침에 알람이 울리지 않는 날들. 처음엔 좋았어요. 와, 이제 늦잠 자도 되는구나.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아침이 의미가 없어져요.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회사에 다닐 때는 전화가 오면 부장님, 이사님, 선배님이라고 불러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 의견을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내가 결정을 내리면 그게 실행되기도 했죠. 나는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전화번호가 하나둘씩 줄어듭니다. 명절 인사도 점점 뜸해지고, 회식 자리에서 날 찾는 사람도 없고,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나는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집에 돌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는 당신 집에만 있지 말고 어디 좀 나가라고 하고, 자녀들은 바쁘다고 전화해도 아빠 나중에 얘기해요. 엄마 지금 좀 바빠라고 하고, 손주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할아버지 할머니 말은 잘 안 들어요. 그렇게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갑니다. 더 슬픈 건 돈 문제입니다. 자녀한테 손 벌리기는 싫어요. 평생 자녀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제 와서 돈 달라고 하기가 창피하고 자존심도 상하죠. 그렇다고 마음껏 여행 다니고 취미 생활하고 맛있는 것 먹을 만큼의 여유가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통장을 보면 조금씩 줄어듭니다. 불안해집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끼게 됩니다. 나가지 않게 됩니다. 집에만 있게 됩니다. 그러면 더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울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나는 이제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이 순간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모든 게 무너지거든요. 의욕도, 자존감도, 건강도.
심지어 말투까지 바뀝니다. 짜증이 늘어나요. 웃음이 줄어들어요. 같은 말만 반복하게 되고, 새로운 얘기는 없으니까 사람들이 더 피하게 되고, 그러면 더 외로워지고, 악순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무너짐의 시작이 사실은 한 가지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바로 배움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공자라는 분은요, 자기 인생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나는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자립했으며, 40에 미혹하지 않았고, 50에 하늘의 뜻을 알았으며, 60에 귀가 순해졌고, 70에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해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하하하. 어렵죠?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쉽게 풀어드릴게요. 15살 지우학. 학문의 뜻을 두었다. 그러니까 배우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15이면 요즘으로 치면 중학생 정도 되겠죠? 공자는 그때부터 나는 평생 배우면서 살겠다고 마음먹은 겁니다. 30살 일입. 자립했다. 배운 것들이 쌓이니까 이제 혼자서도 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을 갖고 내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거죠. 40살 프로. 미혹하지 않았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 말 듣고 흔들리고 저 사람 말 듣고 또 흔들리고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내 중심이 생긴 거죠. 50살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았다. 이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60살 이순. 귀가 순해졌다. 이게 참 재밌어요. 귀가 순하다는 게 뭘까요? 남의 말을 잘 듣게 됐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남이 뭐라 하면 화부터 나고 반박부터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60쯤 되니까 저 사람 말에도 일리가 있네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70살 종심소욕불유구.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해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이 문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70이 되니까 이제 마음 가는 대로 살아도 도리를 벗어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억지로 참지 않아도,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올바른 길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공자는 70까지도 계속 배웠다는 겁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 배울 거 없어. 이제 다 안다. 젊은 애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말 안 했어요. 오히려 70에 가서야 비로소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에게 나이 들미란 멈춤이 아니었습니다.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깊이 배우고 더 자유로워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분은요, 나이를 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이를 먹을수록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더 자유로워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늙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름 없는 사람, 흰머리 없는 사람, 젊어 보이는 사람. 아닙니다. 공자가 말하는 늙지 않는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주름이 있어도 흰머리가 있어도 허리가 굽어도 새로운 것을 궁금해하는 사람. 질문이 살아있는 사람.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늙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20살이어도 30살이어도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더 이상 배우지 않는 사람은 이미 늙은 겁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요즘 왜? 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왜 저 나무는 가을에 잎이 떨어질까?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할까? 왜 내 손주는 저 게임을 그렇게 좋아할까? 혹시 그냥 그런 거지 뭐하고 넘기지는 않으셨나요? 그게 바로 늙어가는 신호입니다. 배움이 멈출 때 나타나는 징후들이 있어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째, 같은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어제도 한 얘기, 오늘도 하고, 작년에도 한 얘기, 올해도 하고. 왜 그럴까요? 새로운 경험이 없으니까요. 새로 배운 게 없으니까요. 할 얘기가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둘째, 요즘 세상은 모르겠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젊은 사람들 하는 것 이해 안 된다고. 기술 발전 따라갈 수 없다고. 세대 차이를 핑계로 아예 배우려는 시도조차 안 하는 겁니다. 셋째, 스마트폰을 포기합니다. 나는 전화만 받으면 돼. 문자만 보내면 돼. 카카오톡 설치하는 것도 귀찮아하고
사진 찍는 것도 귀찮아하고 앱 깔라고 하면 아이고 그건 나 못해라고 손살에 칩니다. 넷째, 하루가 TV 채널 돌리다 끝나는 생활.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만 누르다가 잠자리에 듭니다. 다음 날도 똑같고 그 다음 날도 똑같고. 여러분, 혹시 지금 찔리시는 부분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아, 나 지금 멈춰 있구나. 나 지금 늙어가고 있구나. 그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반대로 배움을 다시 시작했을 때 벌어지는 변화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신기해요. 마법 같아요. 표정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살아나요. 뭔가를 새로 배우고 있는 사람의 눈은 반짝거려요. 아이 같은 호기심이 돌아오거든요. 말투가 달라집니다. 같은 얘기 반복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런 거 새로 알았어. 어제 이런 거 배웠는데 신기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달라지죠. 어머, 그게 뭐예요? 하고 관심을 가져요.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갈 곳이 생기거든요. 도서관이든 평생교육원이든 동네 모임이든 오늘 배우러 가야 할 곳이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의미가 생겨요.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같이 배우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나이 들어서 새 친구 사귀기 어렵다고요? 아니에요. 같이 배우면 친구가 됩니다. 같이 모르는 것을 나누면 더 가까워져요. 건강이 달라집니다. 머리를 쓰니까 치매 예방이 돼요. 밖에 나가니까 운동도 되고요. 사람 만나니까 우울증도 멀어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활력이 돌아옵니다. 나는 아직 배우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아직 성장하고 있어.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 느낌 정말 좋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배움이란 지식을 쌓는 게 아니다.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과정이다. 맞습니다. 배움은 우리를 다시 살게 만듭니다. 이제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배움으로 다시 살아난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이름은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다 진짜예요. 첫 번째 분, 김철수 씨 68세. 철수 씨는 대기업에서 33년을 일했습니다. 부장까지 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었어요. 회사 다닐 때는 바빠서 못 봤던 TV를 실컷 봤어요. 처음엔 좋았죠.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무료해졌어요. 아내한테 말을 걸면 당신 좀 나가 있어.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라고 했어요. 자녀들한테 전화하면 아빠 괜찮으세요? 건강 챙기세요 하고 빨리 끊었어요. 철수 씨는 우울해졌습니다. 밤에 잠도 안 왔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기운이 없었고요. 의욕이 사라졌어요. 살이 빠지기 시작했고 표정도 어두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동네 도서관 전단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논어 읽기 모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당신 이거 한번 가볼래? 철수 씨는 처음엔 그게 뭐하러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계속 권하니까 그냥 한번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60대 70대 분들이 모여 계셨어요. 다들 책을 펴놓고 한 줄씩 읽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고 사람들이 질문하고 토론하고 철수 씨는 뒤에 조용히 앉아서 들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귀가 열렸어요.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 한 문장이 철수 씨 가슴에 박혔습니다. 배우는 게 기쁜 일이구나. 그날 집에 돌아와서 철수 씨는 논어책을 한 권 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모임에 갔어요. 그 다음 주에도 갔고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한문도 어렵고 토론도 어색했고. 그런데 계속 가다 보니까 재밌어졌어요. 새로운 걸 알게 되는 게 재밌었어요.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재밌었고요. 석 달쯤 지났을 때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요즘 표정이 좋아졌어. 철수 씨는 깜짝 놀랐어요. 본인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거울을 보니까 정말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눈빛이 살아 있었어요. 1년 후 철수 씨는 그 모임의 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논어를 설명해주는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사람들한테 처음엔 다 어려워요. 그런데 계속하면 재밌어져요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됐죠.
지금 철수 씨는 72세입니다. 아직도 매주 도서관에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70 넘어서 학생이 됐어. 이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 두 번째 분. 박순자 할머니 72세. 순자 할머니는 평생 가정주부로 사셨어요. 남편 뒷바라지, 자녀 키우기, 손주 돌보기.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손주가 중학생이 되면서 할머니를 안 찾게 됐어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할머니 말은 잘 안 듣고 할머니가 뭐라 하면 할머니는 그런 거 몰라라고 하더래요. 순자 할머니는 서러웠어요. 내가 이렇게 키워줬는데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 취급받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할머니는 휴대폰 문자는 볼 줄 알았지만 카카오톡은 몰랐어요. 그래서 답장을 못했죠. 손주가 전화했어요. 할머니 카톡 안 봐요? 그게 뭔데? 아이고 할머니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잠을 못 잤어요. 내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늙었구나. 그런데 다음날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니야. 나 배울 수 있어. 손주한테 물어보자. 손주한테 전화했어요. 야 할머니한테 그거 좀 알려줄래? 그 카톡이라는 거. 손주는 처음엔 귀찮아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진지하게 배우려고 하니까 신기해하면서 알려줬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앱을 깔고 친구 추가하고 메시지 보내고 손주가 10번도 넘게 알려줬어요. 할머니는 공책에 다 적었어요. 이 버튼 누르고 저 버튼 누르고. 그런데 어느 날 성공했어요. 손주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손주야 할머니가 보냈어. 손주가 답장했어요. 할머니 대박. 할머니가 카톡을. 그 순간 순자 할머니는 행복했어요. 이렇게 작은 거 하나 해냈는데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어요. 그 다음부터 순자 할머니는 계속 배웠어요. 카톡으로 사진 보내는 법, 이모티콘 쓰는 법, 유튜브 보는 법, 네이버로 검색하는 법. 그리고 1년 후 순자 할머니는 손주의 인생 멘토가 됐습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카톡으로 할머니한테 말했어요. 할머니는 음성 메시지로 답해줬어요. 손주는 할머니 목소리 들으니까 위로되라고 했고요. 지금 순자 할머니는 동네에서 디지털 할머니로 유명해요. 다른 할머니들한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는 분이 되셨거든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70 넘어서 손주한테 학생이 됐어. 그게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어. 세 번째 분. 이영호 씨 59세. 영호 씨는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잘렸어요. 59세. 정년까지 1년 남았는데 갑자기 명예퇴직 대상이 됐어요. 처음엔 분노했어요. 내가 30년 넘게 일했는데 이게 뭐야? 그 다음엔 절망했어요. 이제 나는 뭘 하지? 어디서도 안 받아줄 텐데. 집에만 있었어요. TV 보고 술 마시고 아내랑 싸우고 자녀들한테 짜증내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뭐라도 배워. 이렇게 있으면 우울증 걸려. 이 나이에 뭘 배워? 몰라. 뭐든지. 당신이 하고 싶었던 거. 영호 씨는 생각했어요.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뭐였지? 그러다가 떠올랐어요. 젊었을 때 기타를 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회사 다니느라 못했죠. 기타? 다음날 영호 씨는 악기 가게에 갔어요. 그리고 기타 한 대를 샀어요. 손에 들어보니까 묵직했어요. 그리고 설렜어요. 유튜브를 켰어요. 기타 초보 배우기를 검색했어요. 영상이 수십 개 나왔어요. 첫 시간 코드 하나를 배웠어요. C코드. 손가락을 이렇게 누르고 저렇게 누르고. 처음엔 소리도 안 났어요. 손가락이 아팠어요. 아, 나 못하겠어. 그런데 다음날도 했어요. 그 다음날도 했고요. 일주일 후 C코드가 제대로 울렸어요. 그 순간 영호 씨는 울컥했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한 달 후 간단한 곡을 칠 수 있게 됐어요. 석 달 후 아내 앞에서 노래를 불러줬어요. 아내가 웃었어요. 당신 멋있네. 지금 영호 씨는 61세입니다. 동네에서 기타 동호회에 들어갔어요. 같이 연습하는 사람들도 생겼고요. 작은 공연도 하고 있어요. 영호 씨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60의 학생이 됐어. 그게 나를 살렸어. 여러분,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작했어요. 작은 것부터 한 걸음씩. 그리고 그들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배움이 그들을 다시 태어나게 했어요. 공자가 말했던 것처럼 배움은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다시 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노년의 공부법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어요. 대학원 가야 하나? 자격증 따야 하나? 아닙니다. 그렇게 거창할 필요 없어요. 오늘 당장 10분, 아니 5분 안에 할 수 있는 것들만 해도 충분합니다. 첫째, 오늘 공자의 말 한 줄을 적어서 냉장고에 붙이세요. 예를 들면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이거 하나만 적어서 붙이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보세요. 읽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그것만 해도 배움이 시작됩니다. 둘째, 손주한테 스마트폰 기능 하나를 알려달라고 부탁하세요. 야, 할머니한테 이거 하나만 알려줄래? 처음엔 손주가 귀찮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지하게 배우려고 하면 신기해하면서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배워나가세요. 오늘은 카카오톡, 내일은 사진 찍기, 모레는 유튜브 보기. 작은 성취들이 쌓입니다. 셋째, 내 나이대의 사람이 나오는 다큐멘터리나 인터뷰를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70대 도전, 60대 배움, 시니어 인생 이막.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그럼 용기가 납니다.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노년의 가장 큰 불행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잃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불행은 공부를 멈추는 것입니다. 머리가 멈추고 마음이 굳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 그게 진짜 비극입니다. 공자는 우리보다 2500년 먼저 늙어본 사람입니다. 그분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늙지 않는 사람이란 주름 없는 사람이 아니다. 배우는 사람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시 학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어요. 60살 학생, 70살 학생, 80살 학생.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끝난 뒤 10분 안에 뭔가 하나를 배우세요. 단어 하나, 기능 하나, 문장 하나. 뭐든 좋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적어보세요. 나는 오늘 을을 배웠다. 이 한 줄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